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하이탑 강의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오리엔테이션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 그 다음에 왜 이런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커리큘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건 이제 강의가 아니고 이거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해볼게요. 제 이름은 박태양입니다. 이름 좀 특이하죠? 네, 저희 집안 사람들 다 이름이 더 특이해요. 제 여동생은 별이에요. 네. 아무튼 사촌 누나는 하늘이고 사촌 형은 바다고 막 그래요. 저희 집안이 다 자연물로 이름을 지어요. 아무튼 자, Q&A에 대한 답변이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하이클래스 생물이라는 과목도 있는데 왜 하이탑 생명과학을 개강을 따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잘 봐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두 가지 분류로 수험생을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강원도, 인천, 그다음에 울산 지역에서 수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분들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공부해야 돼요. 네, 그 외 지역이라 할게요. 그 외 지역. 보통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 경북,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등등등. 요 지역하고 따로 분류를 할게요. 1번, 2번. 괜찮죠? 하이클래스 생물은 그 외 지역이 하는 거예요. 하이클래스. 이게 기본 개념서인데 서울, 경기, 경북 이런 다른 지역에서 하는 기본 개념 강의예요. 근데 강원, 울산, 인천만 좀 특이하게 좀 다르게 시험을 쳐요. 그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0% 수능형 문제가 나와요. 알고 계시죠? 이거는 약간 좋게 쳐주면은 한 4에서 50% 정도 수능형 나오거든요. 적게 나오면은 2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 거예요. 또는 두세 문제. 나머지는 보통 단답형, 우리가 흔히 보는 공무원 시험 문제 알죠?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 강원, 울산, 인천 지역만 수능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이 몇 분이에요? 일반적으로 한 과목당 20분을 주어져요. 20분. 그러니까 20문제를 20분 동안 시험 쳐야 되니까 한 문제당 1분이에요. 사실상 한 번 쭉 읽는데 1분 걸리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한 번 쭉 읽는데 1분 걸리니까 사실상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요. 괜찮죠? 그러려면 단답형 형태로 다음 중 세포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1, 2, 3, 4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4 답 찍고 나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수능형 어때요? 수능형은 보통 자료를 줍니다. 자료가 뭐냐?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표가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딱 주고는 너 분석해봐요. 문제가. 그럼 이걸 1분 만에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해요. 읽는데 1분 걸리는데 언제 분석하고 앉아있어?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능형 문제는 자료를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자료가 익숙하면 내가 봤던 자료야. 내가 봤던 그래프야. 이러면 바로 그 상황에 그 자리에서 파악을 안 해도 되고 내가 이전에 공부했던 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 자료구나 하고 문제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능형 문제는 자료를 보고 연습하고 왜 이런 자료가 나왔고 이런 그래프나 이런 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걸 연습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하는 이 하이탑 생명과학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개념 강의를 시작하면서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하는 건 당연하죠.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따로 자료 같은 거 볼 수 있는 그 다음 커리큘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런 거 보는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계가 되라. 딱 보자마자 그거구나 하고 답이 바로 나오게.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 재수나 삼수처럼 이렇게 여러 번 시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성적이 얼마 정도 나와야 합격컷인지 아실 거예요.
알죠? 그리고 대부분 90점 이상 나와야 합격선에 들어간다고 봐요. 생명과학만 봤을 때, 물론 다른 건 과목을 제껴두고 생명과학만 봤을 때 90점이 넘어가야 합격 컷이다 라고 봐요. 근데 90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죠. 지역마다 90이 됐는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무조건 100점을 맞는다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무조건 100점이다. 하나 틀리면 안 된다.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그러면 10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이 설명드린 거 다 설명드릴 건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이 미친 선생아, 그럼 어떻게 다 공부해? 나 다른 과목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건, 여러분 혹시 이 지역에 그 공고 나신 거 보셨어요? 공식 공고 나온 거 보셨어요? 공식 공고를 이제 다 나왔거든요. 확인을 했더니 작년까지도 논란이 되게 많았었어요. 작년까지도 생명과학 1과 2 과목 2개 다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의도 2 과목을 다 했어요. 근데 올해는 정말 불행 중 다행이게도 생명과학 1에서만 나오기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반이 확 줄죠. 원래 2까지 해야 되는데 확 줄죠. 그럼 1, 물론 내용상으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많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의 하이 클래스랑 비교하면 정말 압도적으로 적어요. 약간 굳이 수치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1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은 100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지금부터 공부하면. 여러분 시험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남았지? 이제 5월 시작이니까 5, 6, 7, 8, 9 5개월 남았어요. 5개월. 5개월 동안 바짝하면 돼요. 진짜 돼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3개월이면 충분해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 말은 정말 숨도 안 쉬고 공부했을 때, 정말 숨도 안 쉬고 공부했을 때 3개월이면 돼요. 제가 그걸 경험해서 그래요. 네,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수험생분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3개월이면 돼요. 완성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3개월 하고는 이제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뭐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도 강의도 듣고 모의고사 쳐보고 연습을 또 해보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다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따로 개강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 들어오신 분들 중에 강원, 인천, 울산 지역을 난 응시하지 않아 하면은 이거 들으시면 안 돼요. 아무 소용 없어요. 무조건 이 지역만이에요. 나머지 나는 경기 치는데, 그럼 들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생명과학 1만 한 이유 설명드렸죠? 이해됐을 거고. 그 다음에 자, 강원, 울산, 인천 지역에 해당하는 수험생들의 순서예요. 커리큘럼 순서. 하이타 생명과학 1을 저랑 같이 개념 강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풀이.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기출과 단원별 문제풀이가 같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기출 풀어봐야 되겠죠. 기출은 다른 지역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기출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기출 공부하고 단원별 문제풀이로 해가지고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 모의고사 문제풀이 뭐겠어요? 이거를 각각 20문제씩 다 엮어가지고는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약 8회차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8회차. 괜찮죠? 8회분은 시간 딱 맞춰가지고 20분 동안 바짝 집중해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괜찮죠? 끝나고 풀이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은 뭐겠어요? 마지막 최종 정리. 그냥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 전체적으로 빈칸을 채운다든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거. 그리고 혹시 작년에 제 강의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어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요즘에 BJ랑 스트리머 이런 거 알아요? 스트리머? 네, BJ는 아프리카 TV인가 거기서 하는 거고, 스트리머는 트위치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시험 직전에 보통 1, 2주 전이에요. 보통 1, 2주 전에 제가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끔 제가 라이브 강의를 해요. 라이브 강의.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편한 자기 이제 집에서나 심지어는 직장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이어폰 꽂고 듣더라고요. 예, 라디오식으로. 보이는 라디오 형태로 해가지고 라이브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요거는 플러스 알파.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 라이브 강의가 제가 재작년부터 했거든요.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이게 사실 내용도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제 뭐가 가장 호응이 좋았냐면 보통 이제 9월 말쯤에 해가지고는 보통 이 강의가 다 끝나요. 다 끝나면 이제 9월 말쯤에 한두 주 남고 이제 시험이 보통 10월 중순쯤이니까 약 한 2주 정도가 붕 떠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분들이 2주 동안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강의가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느슨해지고 풀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 때까지 매주 와가지고 듣고 인터넷 틀어가지고 공부하던 이제 습관이 남아 있는데 그걸 없어지니까 공부를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9월 이후에 10월 초나 9월 말 10월 초 해가지고는 이때 내가 특정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때 라이브 강의 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제 수험생분들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아, 강의가 또 있구나. 아, 또 한 번 더 들어야지. 하면서 와가지고 공부 한 번 더 하고 같이 호흡하고 그러면서 또 혹시나 몰랐던 거 체크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니까 호응이 그러니까 내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끔 만들어줬구나라는 점 때문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용이 더 중요하기보다는 한 번 더 공부한다라는 마인드로 할 수 있게끔 제가 하나 더 준비를 올해도 마찬가지로 해드릴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사실.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제 거 들으면 안 돼요. 하이클래스 듣고 박노원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따라가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 해당 사항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필기노트 다 받으셨죠? 아마 인터넷 보신 분들도 아마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표지가 되게 예쁜 걸로 나왔던데 여기죠. 필기노트 나왔죠? 필기노트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사실은 여기 칠판에다가 일일이 필기 다 해가면서 강의를 해요. 예, 여기는 뭐 사실 그림까지는 다 못 그리겠지만 대부분의 내용들, 핵심 요소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손으로 다 써가면서 강의를 해드려요. 그러면 실제 이제 필기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필기에 되게 혐오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필기가 싫으신 분들은 필기노트 보면서 하이탑 책 옆에 펼쳐놓고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또 줄 긋거나 하시면 되고 아, 난 필기 좋아해. 아, 필기 잘해. 하시는 분들은 개인 노트나 아니면 연습장 같은 거 준비해 오셔가지고는 거기다가 본인이 칠판에 써져 있는 거 한 번씩 손으로 써보면서 아니면 정 버거우면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딱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사진 한번 찍어 가세요. 찍어 가신 다음에 자기 필기 노트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한 번 더 손으로 써보면서 연습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필기 강의로 좀 진행이 될 것이다. 굉장히 아날로그틱하긴 한데 이게 학습 효과적인 면에서는 좀 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빔 딱 틀어놓고 이거 손 찝으면서 수업하기 제일 편해요. 그쵸? 안 그래도 아무래도 손을 일일이 필기 난다는 거는 저 하루 수업 끝나고는 어깨 되게 아파요. 네. 근데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렇게 이거죠 하면은 전 편해요.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필기를 해드린다. 그 다음에 본문 강의는 뭐냐면 여러분 책 다 갖고 계시죠? 책 갖고 계신 그 본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읽고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학습 컨텐츠 OX 문제가 나갑니다. 이거는 제가 숙제로 제공을 해드려요. 숙제로. 자, 해볼게요. 자, OX 문제는 제가 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자료실로 올라갈 거예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가시면 되고 받아가셔가지고는 OX 문제는 본인이 공부한 걸 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냐 없냐. 괜찮죠? 그럼 확인 학습이죠. 자, 그 다음에 하이탑 책 꺼내 보실래요? 하이탑 이제 인터넷 보시면 마찬가지. 하이탑 보시는 분들 보면은 빈칸이 뚫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빈칸 뚫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빈칸이 뚫어져 있는 부분은 여러분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개념 기본 문제라는 게 있어요. 개념 기본 뒤에 이제 쉬운 문제들 모아놓은 파트인데 쉬운 난이도
빈칸 뚫어져 있는 부분은 개념 정리라고 적혀 있을 거야, 아마. 위에 개념 정리. 그 다음에 개념 적용. 요게 이제 중간 난이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중간 난이도 문제. 그 다음에 단원별로 끝나는 통합 실전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고난이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개념 정리는 이건 빈칸이고. 괜찮죠? 책 구성이에요, 책 구성. 하이탑 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프린트 나가는 OX 문제는 반드시 푸셔야 돼요. 마찬가지. 빈칸 뚫어져 있는 거 반드시 푸셔야 되고요. 개념 기본까지도 반드시 푸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 필수 숙제. 괜찮죠? 여러분들에게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까지 무조건 풀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풀이를 해드려요. 풀이까지 해드려요. 풀이까지. 다음 개념 적용 하고 통합 실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워요. 고난이도예요. 이거 못 푸신 분들도 많고, 특히나 문제에 고난이도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워요. 풀다가 멘붕 와요. 그러니까 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풀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아니, 이것도 문제인데 왜 풀지 말라는 하는 거냐. 이거는 일단 제가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 내가 처음 공부한다. 그러면 풀지 마세요, 진짜. 아니, 손도 대지 마. 그냥 손 대면 멘붕만 와요. 처음 공부한다. 나는 이거 올해 처음이다. 나 괜히 많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풀지 마세요.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야. 근데 내가 재수 이상이다. 재수 3수다. 재수 3수 이상이다. 그러면 풀어보세요. 그게 괜찮아요. 풀어보시고 따로 질문 주시면 돼요. 모르는 문제나 이런 거 있으면 갖고 와가지고는 나 이거 모르겠어요 하고 질문하시면 돼요. 괜찮죠? 여러분 좀 구분되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초시생은 절대 풀지 마세요. 풀었다 괜히도 내가 공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야 하면서 자괴감 만들고 공부 더 하네요. 차라리 풀지 마세요. 그래서 필수 문제인 기본 개념까지는 반드시 푸시고, 개념 적용과 통합 실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베이스는 풀지 마요. 근데 내가 공부 좀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풀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인터넷 보시면 마찬가지 질문하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을 좀 할게요. 괜찮죠? 자, 다음. 자, 하이탑 문제풀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개념 기본까지는 풀어라. 자, Q&A 게시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Q&A 게시판이 있기는 해요. 근데 학원에서 운영하는 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저 개인적인,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문제가 없는데 제가 입장에서는 그게 좀 문제가 좀 있어서 보기도 되게 많이 불편하고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나는 뭐 좀 빨리 답변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음 카페에 있는 요 태양의 생물 이야기라고 인터넷 치시면 나오거든요. 다음 카페에다가 가입하는 거 어려운 거 없어요. 이제 가입하는 조건도 되게 쉽고요. 가입도 금방 돼요. 그러니까 가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질문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좀 빨리 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로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질문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현강생분들은 뭐 다음 주 와가 질문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죠. 아무튼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페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Q&A를 안 본다는 건 아닌데 답변 좀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Q&A로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여기 그 카페로. 자, 그 다음. 수강 대상은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날 현강 진행하고, 화요일날 인강이 업로드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일정은 5월 2일날 시작을 하죠. 오늘이죠. 5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인데, 6월 6일이 월요일이에요. 하루 휴무입니다. 빼고 27일까지 해서 총
8주 진행될 예정이에요. 물론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다. 꼭 마음에 염두를 두셔야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10주까지는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중간에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긴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10주 정도는 개념 강의가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한 강의당 약 60분 내외로 진행이 될 거고, 총 32강 정도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2주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8주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정도 더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다 까지 하고,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새로운 각오를 하고 왔을 거예요. 보통 첫 강의 때 많은 분들이 새로운 각오를 하고 오죠. 내 인생의 마지막 공부다. 이걸로 끝내자. 다시는 공부하기 싫다. 여러분들 세상에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몇몇 미친 사람들 빼고는. 저도 싫어했어요. 저도 나름 괜찮은 대학 나왔고요. 저도 나름 공부 많이 하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 공부가 싫어요. 지금도 싫어요. 저도 공부 되게 하기 싫은 날은 책 이렇게 책상에 던져놓고는 멀찌감치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침대에서 책상까지인 것 같아요. 절대 안 가죠. 그죠? 맞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정권도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리고 점차 공무원의 문은 좁아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아마 체감하실 거예요. 공무원의 문은 좁아지고, 그리고 해가 갈수록 문제는 계속 기출이 나오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예요. 그죠? 작년에 강원, 울산, 인천 지역이 조금 쉽게 나왔어요. 올해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큰 다짐을 가지고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완강까지 하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완강까지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한테 칭찬해 주세요. 잘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거나 힘든 점 있으면은 얼마든지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따로 시간 내 가지고 상담도 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적인 부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물론 내용적인 면도 괜찮고, 학습적인 면, 방법적인 면, 이런 면 다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죠? 인터넷 보시면 마찬가지. 저희 그 Q&A 게시판, 그 다음 카페 가보면은 뭐라 그러죠? 익명글 올릴 수 있는 그 탭이 있거든요. 가셔가지고 뭐 고민거리 있거나 하면은 고민 상담실에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답변해 드리니까. 자,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아마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멘탈 관리가 제일 힘들 거예요. 근데 멘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도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책은 페이지 10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생물의 특성이네요. 자, 생물의 특성인데 제가 순서를 조금 다르게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왔다 갔다 좀 할 거거든요. 그거 보면서 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생물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그 얘기하기 이전에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시작할게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체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봐봐요. 아마 이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이루게 되죠? 분자라고 하는 물질을 구성하게 될 거고, 분자들이 모이면 고분자 화합물이 될 건데, 이 고분자 화합물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겠지만 우리 생명과학에서 다루는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친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들어보셨죠? 그 친구들이 통합해서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자, 기초부터 잡아 드릴 거예요. 지방, 뭐 핵산, 뭐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통칭해서 뭐라 하자? 고분자 화합물 이렇게 부르자. 고분자는 분자가 매우 많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결합돼 있다 뜻이에요. 괜찮죠? 이런 고분자 화합물들이 여러 개 뭉쳐가지고는 세포의 기본적인 작은 기관을 이룬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세포 소기관. 이 말은 세포 내에 들어가 있는 작은 기관들이다 라는 뜻이겠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들어보셨죠? 그 다음 엽록체, 뭐 핵, 뭐 등등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하자? 세포 소기관 이렇게 불러요. 세포 소기관이 당연히 뭉치면 우리가 뭐라 하자? 세포라고 부르죠. 세포는 생명활동을 해야 안 해요? 생명활동을 해요. 그래서 학자는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라고 불러요. 기본 단위다. 가장 기본적이다. 괜찮죠? 이거 앞에다 뭐 구조적, 기능적 기본이나 이런 말 있는데 빼고 그냥 편하게 가장 기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뭐라 부르자? 세포라고 부르자. 괜찮죠? 그러면 이러한 세포들이 모이면 뭐라 하자? 조직이라고 불러요. 조직. 세포 조직.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돼요. 그 다음 조직이 모이면 이를 우리가 기관이라고 해요. 자, 조직과 기관을 좀 차이를 좀 볼게요. 세포들은 모이면 조직이 되는데 조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예만 몇 가지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근육 세포들이 모이면 근육 조직이라고 불러요. 괜찮죠? 그러면 이 근육 조직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들이 있을 거야. 이러한 조직들이 뭉쳐서 하나의 장기기관이 돼요. 장기기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뭐 위, 소장, 대장 뭐 이런 거. 그 외에 많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이 모이면 뭐라고 하자? 하나의 생명체인 개체가 된다. 개체 뜻은 뭐다? 생명체 한 개란 뜻이에요. 한 개. 그럼 저는 뭐예요? 한 개체예요. 괜찮죠? 다음, 이러한 개체들이 모이면 개체군이라고 불러요. 개체군. 개체군은 중요한 개념이 또 들어가 있는데, 개체군은 동일한 종이 모여야 돼요. 종이란 개념 뭔지 알죠? 종의 정의가 뭐죠? 기억나요? 종의 정의는 나중에 또 할게요. 한 번 더. 종의 정의는 생물학적 종의 개념으로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배출할 수 있냐 없냐예요. 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호랑이하고 사자 둘이 교배시켰더니 애가 태어났어. 근데 그 애는 생식 능력이 없어. 고자예요. 그 다음에 자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종이 아니라고 봐요. 제 말 이해되죠? 포메라니아, 알죠? 말티즈 이런 거 알죠? 말티즈하고 진돗개가 있대. 딱 봐도 다르게 생겼죠? 그러면 이걸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다른 종인 거야. 다른 종처럼 보이겠죠? 완전 다르게 생겼으니까. 말티즈 요만한데 진돗개 이만하잖아. 근데 교배돼야 안 돼요? 교배돼요. 교배세를 낳아야 못 낳아요? 낳을 수 있어요. 그럼 낳은 자손은 생식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말티즈와 진돗개는 생긴 게 완전히 다르지만 같은 종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할게요. 개체군이 모이면 이를 우리가 군집이라고 합니다. 군집. 예를 들어서 강아지 개체군, 고양이 개체군 다 묶어서 뭐라 하자? 군집. 괜찮죠?
자, 군집에다가 자연 환경. 자연 환경이라고 하면은 햇빛, 물, 토양, 공기 이런 것들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뭉치면 이를 우리가 뭐라 하자? 생태계라고 불러요. 생태계. 걔는 이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생태계. 생태계 하면 뭐 있어요? 바다 생태계, 뭐 산 생태계, 늪지, 습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다 생태계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생태계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권역, 그 더 큰 영역을 권역이라고 불러요. 더 큰 영역을 생물권이라고 불러요. 생물권. 그러니까 생태계를 포함해서 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 다 묶어서 생물권. 생물권 말고 이제 기권, 숲권, 직권 이런 권역들을 다 합치면 우리가 뭐라고 하자? 지구라고 불러요. 지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죠. 지구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행성이라고 부르고, 행성과 항성. 항성은 우리가 지금 말로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친구를 태양이라고 부르죠. 이를 다 합쳐서 우리가 태양계. 태양계가 뭉치면은 그다음 뭐 성단, 뭐 성운 뭐 넘어가는 거 안 할게요. 여기까지는. 예, 은하 한다면 우주가 되겠죠. 근데 우리 지구과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생명과학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물리는 어디 있어요? 물리 어디 있어요? 물리는 다 있어요. 저희 원자 수준부터 해가지고 여기 제 우주까지 전부 다 물리 영역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생명과학 공부하러 왔잖아요. 생명과학 공부하러 왔으면 어디서부터? 고분자 화합물부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배워야 되니까 고분자 화합물부터 생태계까지만 공부하면 돼요. 괜찮죠? 이렇게 딱 잘라서 나머지는 까먹어도 돼요. 까먹어도 돼요. 우리가 배울 건 뭐다? 고분자 화합물인 물질부터 그 다음에 생명체가 모여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생태계까지. 괜찮죠? 쉬워요. 어려운 거 없어요. 다만 큰 영역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시작해야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 필기 노트에 적혀 있을 거야. 연구 대상, 생물의 특성, 생명 현상 하면서 첫 번째 분자, 세포, 조직 막 설명을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또 추가 설명을 넣으면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필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죠? 한번 보고 지나가면 돼요. 2번 세부 학문 분야 이런 거겠죠. 생물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영역을 다룰 것이냐. 저기 분자 수준을 다룰 거다. 분자 생물학. 세포 수준을 다룰 거야. 세포 생물학. 난 조직 수준을 다룰 거야. 해부 조직학. 나는 이러한 돌아가는 전체의 어떤 기관, 조직의 어떤 상태를 알고 싶어. 생리학. 그 다음에 이 지구 전체의 환경과 상호작용인 걸 알고 싶어. 생태학. 유전학. 이거는 뭐겠어요? 자손과 자손이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 과정을 연구하고 싶어. 유전학.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이런 게 있단 말면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아, 그렇구나. 밑에 통합적 특성. 물리학은 생물학과 관련 있니?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물 물리학이라고 불러요. 뭐 현미경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물리학이 들어가요. 밑에 화학, 생화학이라는데 이걸 생물화학이에요. 생물화학. 생화학은 조금 우리가 많이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수학. 네, 수학도 생물학적 개념을 포함시켜서 연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수리생물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생물정보학, 단백질 구조학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규명한다. 그 다음 기타로 농학, 의학, 뭐 간호학, 환경학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응용 분야겠죠. 응용 분야. 자, 이렇게 된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렇구나. 시험에 안 나옵니다. 됐죠? 오케이. 근데 요건 알아둡시다.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탄수화물은 고분자 화합물에 속하지 세포 소기관이 아니야.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뭐 이거는 기본이니까. 까지 하고, 자, 책 어디를 보시냐면 24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24페이지.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24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에 그냥 쭉 설명이 나와 있어. 그냥 그렇구나 한번 읽고 지나가면 돼요. 나중에 공부 정 안 되고 너무 심심하고 좀 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26페이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시고 됐죠? 지울게요. 자, 갑니다. 자, 탐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 거예요. 생명과학 탐구. 자, 요거는 시험에 나와요. 요거는 체크를 좀 해주세요. 생명과학 탐구, 생명과학을 어떻게 연구할 거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다뤄요. 첫 번째, 귀납적 탐구 방법. 첫 번째, 귀납적 탐구 방법. 두 번째, 연역적 탐구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귀납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게 잘 들어봐요. 귀납. 저희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수강생들이 여자분들이니까 제가 이거 연애로 한 비유를 해볼게요. 연애로.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너무 잘 사귀어가지고 서로 막 꽁냥꽁냥도 하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남자친구가 되게 착했는데 자기가 이제 이번에 친구 그 할아버지께 돌아가셔가지고 친구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갔다 온대요. 갔어요. 그렇구나.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한 2주인가 3주 있다가 또 갑자기 다른 친구가 또 돌아가셨대. 할아버지가. 또 갔어. 그런갑다 했는데 순간 뭔가 찝찝해. 이런 느낌. 여자들이 육감이라 부르던데 뭔가 찝찝해. 그래가지고 캐봤어. 캐봤더니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고 클럽에 간 거야. 친구 남자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클럽에 부비부비 하러 갔던 거예요. 그럼 딱 그게 들킨 순간 어떤 느낌 들어요? 무너져 내리죠. 어떻게 거짓말하고 갈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남친은 말 안 하고 있었어. 속으로 삭히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나중에 또 한 번은 한 2주 있다가 또 가겠대. 친구 또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가겠구나. 그런 느낌 먼저 들죠. 진짜라고 하더라도 클럽에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죠. 이게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사례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얘는 클럽에 갈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귀납적 탐구예요. 어떤 현상들이 있어. 이거 뭐 고양이가 있어. 예를 들어서 까마귀가 있어. 까마귀가 저기 아메리카 지역에 갔더니 검은색이야. 저기 인도 쪽에 갔더니 검은색이야. 유럽에 갔더니 검은색이야. 그러면 동아시아에 있는 까마귀 무슨 색? 검은색이겠지. 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귀납적 탐구는 여러 관찰 사례들의 일관성을 보고는 얘는 이럴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적어 볼게요. 여러 관찰을 해요. 관찰을 여러 개 하겠죠. 관찰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자친구의 행동을 보니까 얘가 자꾸 클럽에 가. 앞으로 얘 뭐 할래야? 클럽에 가래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 뭐라 하죠? 귀납적 탐구예요. 근데 귀납적 탐구는 여러분 제가 말하면서도 뭔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아요? 봐봐. 남자친구가 계속 클럽에 갔었어. 그럼 얘 앞으로도 계속 클럽에 갈래요? 물론 그럴 확률은 높지. 근데 진짜로 친구 할아버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 맞죠? 마찬가지야. 내가 계속 검정색 까마귀만 봐왔어. 그러면 무조건 그 까마귀 검정색이야? 맞아,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 흰색 까마귀 있을 수도 있잖아.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거는 뭐다?
이런 관찰들을 통해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오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제 말 이해가 돼요? 괜찮죠? 이거는 어떤 형태의 연구냐면 과거에 이제 막 과학들이 이제 막 꽃을 피우는 이제 막 과학의 연구 막 시작되고 막 연구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시작하던 시기 막 1700년대, 1800년대 이럴 때예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현상 관찰만 하고는 이럴 거야 라고 결정 내리고 결론 내리는 게 과학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1700년, 1800년대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어요? 1800년 정조대왕께서 1800년에 승하하셨습니다. 정조대왕 때, 영조, 정조 때예요. 아무것도 모를 땐 거지 말 그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관찰해서 결론 내린다. 이게 방법이다. 하지만 현대과학이 와서는 어때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과학을 인정 안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일단 관찰하는 건 맞아. 왜? 일단 뭔가를 봐야지 뭔가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이러한 관찰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그냥 함부로 낼 수도 없으니 뭘 하자? 실험을 해보자. 증빙을 하는 거야. 증빙. 제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여러 관찰을 해. 관찰을 통해 가지고 아마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거야 라고 가설이라는 걸 세워요. 가설. 가설 뜻이 뭐예요? 가짜 설명. 이럴 거야 라는 뜻이야. 그러면 가설 세웠으면 뭐 해? 뭘 해야 돼? 실험을 진행해 보겠죠. 이럴 거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 실험을 해보고 실험 결과를 보고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뭐가 더 추가된 거예요? 가설이란 개념과 실험이란 개념이 추가된 거예요. 괜찮죠? 이게 하나의 뭐다? 증빙할 수 있는 것이다. 오케이. 그게 실험하는 방향이다. 괜찮죠? 차이가 있다.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책에 다 적혀 있어요. 자, 특징은 뭐 해야 돼? 관찰의 어떤 개체수 또는 관찰의 횟수가 많아야 돼요. 내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검은색 까마귀가 있다. 아메리카에 가가지고 검은색 까마귀가 있어. 그러면 전 지구에 다 까만색 까마귀겠지가 아니라고요. 인도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오스트레일리아도 가보고 다 가보는 거야. 전 지구 다 돌아봤는데 까만색밖에 없어. 그러면 뭐에 더 가까워져요? 더 진리에 가까워지는 거야. 제 말 이해됐죠? 그렇게 하는 거고. 대신에 뭐가 없다? 가설이나 실험과 같은 단계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만 하면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예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다윈이라는 사람 알죠? 다윈. 아마 여러분들 생명과학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다윈. 과학자면 제일 유명한 과학자가 아인슈타인. 그죠? 다 알잖아. 그 다음에 다윈. 그죠? 맨델. 이 정도는 유명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뉴턴. 이런 사람들. 유명하잖아. 다윈. 뭐로 유명해요? 뭐로 유명해? 진화론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자기는 연구를 하다가 뭣도 모르고 그냥 전 세계 일주를 떠난 거야. 전 세계 일주를 돌면서 여러 현상들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갈라파고스 섬이라고 하는 독특한 섬에 가가지고는 많은 생물들을 바라보니까 생물은 진화할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신 분이죠. 다윈이 그냥 뭣도 모르고 관찰을 통해 결론 내린 거예요. 됐죠? 하지만 연역적 탐구는 어떻게 한다? 일단 뭐 해? 가설 설정이라는 것을 해. 가설 설정은 뭐다? 책에도 적혀 있지만 잠재적인 해답인 거예요. 일단은 내가 답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답을 내려놓고 이거야. 이게 무조건 이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실험은 뭐예요? 그러한 가설의 증명을 해보는 거지. 가설의 증명.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로 확인을 해보는 거겠죠. 봐요. 여러분 한자 좋아해요? 문과 출신 분들은 아마 한자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귀자가 돌아올 귀자예요. 귀환.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납자는 납부하다예요. 세금을 납부하다. 낸다 이 말이에요. 제출한다. 내가 여러 관찰을 하고 돌아와서
논문을 납부하는 거예요. 괜찮죠? 관찰하고 돌아와서 내는 거예요. 근데 연역은 뭐냐면 연자가 연극, 연기할 때 연이에요. 연극, 연기. 연극 뜻이 뭐예요? 연기 뜻이 뭐예요? 실존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러한 것처럼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전 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연극장, 연기하는 그 뭐 드라마 세트장 가가지고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의대 레지던트 3년 차야 이렇게 하고 연기를 하는 거야. 그냥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연기, 가짜. 역자는 뭐냐면 번역하다 할 때 역으로 이해하면 돼요. 사실 그 단어는 아니긴 한데 번역하다 할 때 역이에요. 봐봐요. 실제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단어 어떤 하나의 어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도구를 가지고. 근데 실제 자연이라는 거는 언어가 있어 없어요? 언어가 없어. 그러면 자연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걸 번역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즉 실존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뭐뭐인 것 마냥 연기를 펼쳐. 이게 실험이에요.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실험은. 인 것처럼 펼쳐봐. 한 다음에 나온 결과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해가 됐죠? 아, 연자가 실험의 의미였구나. 그럼 나중에 실제 시험 문제 나오도록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실험은 귀납적 탐구 방법을 이용했다. 근데 그 시험 문제 딱 조건을 보니까 연역 탐구한 거야. 그 이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조금 제가 단어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해봤어요. 아주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그럼 주로 언제 쓴다 이거는? 주로 현대과학에서는 주로 연역 탐구만 사용합니다. 저도 실제로 논문을 썼고 제가 쓴 논문에도 연역 탐구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논문을 만들었어요. 네. 귀납으로 만들면 인정을 안 해줘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연역적 탐구 방법은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과정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연역적 탐구 방법의 과정은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문제로 만났을 때는 이걸 다 안 외워도 문제가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다 알고 이거 다 외운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좀 힘들고 귀찮지만 외웁시다. 오케이. 자, 예시를 하나 설명을 들어가면서 할게요. 제 책에 보면은 교수님 한 분 등장하죠. 서스캐처원 대학이라고. 요거는 캐나다에 있어요. 캐나다의 한 과학자 교수님께서 코 파고 있는 모습 보여요? 혹시 저한테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 내용이 재밌을 건데 들으셨던 분들은 재미없을 거야. 코딱지 실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 좀 비위가 약하시려나? 들어봐요. 스콧 네퍼 교수님이 뭘 했냐면 조그마한 아기들 있죠, 아기들. 이제 한두 살 또는 이제 막 갓난 아기들이 자기가 이제 콧물이나 코가 이렇게 나오면은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자기가 혀로 핥든지 손으로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잖아. 그럼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해요? 지지지지 하면서 못 먹게 하고 닦아주잖아요. 그런데 아기들이 뭣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하는 거예요. 관찰했죠. 뭔가 현상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현상을 관찰하고는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요? 지지하면서 닦아야 돼 하고 넘어가잖아. 근데 과학자는 시각이 다른 거야. 쟤들 왜 저러지? 이유가 있나? 회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문제 인식하는 거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쟤들 콧물을 그냥 먹는 게 아니게, 왜? 본능적인 행동이니까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쟤네들이 콧물을, 코딱지를 먹는 이유는 다음과 같을 거야 라고 말해요. 코딱지를 먹은 이유는 뭐냐? 책에 다 적혀 있어요. 코딱지는
많은 공기 중에 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 나쁜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먹음으로써 내 몸에 면역력을 높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딱지를 많이 먹으면 면역력을 높여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스콧 네퍼 교수가. 괜찮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실험해야지. 실험해야지. 자, 이 대학교, 여러분 다 대학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대학교에,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항상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한쪽 면에 실험자 모십니다 라고 해가지고 막 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실험자는 신체 건강한 남녀, 누구나. 그 다음에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없으신 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건을 좀 걸려 있고, 거기에 하루 참여하면 5만 원을 준대요. 하루 참여하면. 갈래요? 돈 없는 대학생은 갔다 옵니다. 가가지고 하루만 하면 되니까 5만 원 준대요. 5만 원. 한 번 참여하면. 그걸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불쌍한 대학생들 불러가지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에 총 10명을 모집했다고 가정합시다. 10명을 모집했어. 자, 코딱지 실험을 하는데 오세요 해가지고 10명 온 거야. 이래놓고 어떻게 하냐? 5명 나눠요. 이제 신체랑 비슷한 걸 다 고려해가지고 5명 나눠가지고는 한 집단을 우리가 실험군이라고 정하고 다른 한 집단을 대조군이라서 이제 집단을 정해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실험은 코딱지를 먹는 실험인데, 자, 코딱지 먹을 사람 하는 거예요. 그럼 나 돈 더 줄게. 2만 원 더 줄게. 그럼 먹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2만 원 더 준다면 먹어요. 그럼 5명 한 다음에 실험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뭐 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코딱지를 먹었을 때 상황이니까 실험군은 코딱지를 먹어야 돼. 그래서 코딱지를 먹는 자기 본 앞에서 이제 교수님 앞에서 코를 탁 판 다음에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대조군은 뭐 해야 돼요? 대조군은 어떻게 해야 돼? 먹으면 안 되지. 그죠? 코딱지를 어떻게 하자? 코딱지를 보는 앞에서 풀고 버리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이렇게 나누고 코딱지를 먹게 하고 안 먹게 하고는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야 돼. 그런데 나머지 뭐 물을 마신다든지 뭐 밥을 먹는다든지 뭐 잠을 잔다든지 하는 건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 똑같이 맞춰줘야지. 얘는 물 1리터, 너 코딱지 먹어서 1리터 먹고 너는 500ml만 먹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똑같이 뭐 해준다? 다 똑같이 맞춰준다. 밥 먹는 양도 똑같이, 잠자는 시간도 똑같이 해서 다 일정히 맞춰놓고 뭐만 다르게? 코딱지를 먹은 것과 안 먹은 것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코딱지를 먹고 안 먹고로 구분 짓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조작 변인이다. 조작 뜻이 뭐예요? 뭔가 바꾸었다 이 말이죠. 조작 변인이다. 그럼 나머지 물이나 밥이나 잠자는 거 다 일정하게 맞춰주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변인이라고 하냐? 통제 변인이라고 불러요. 통제 변인. 이 뭐의 뜻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일정에 맞춘다 이 말이야. 통제 변인. 자, 이런 식으로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맞춰놓고는 실험을 진행하면 뭐가 등장해요? 결과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묶어서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독립 변인이다. 이 독립 변인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나올 건데,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종속 변인이라고 부르자. 독립 변이 뭐라고요? 원인. 종속 변이 뭐라고요? 결과예요. 결과. 결과는 둘 중에 하나겠지. 면역력이 증가했거나 증가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뭐라고 적으면 돼요? 면역력의 증가 여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독립변인이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의 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독립변인이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올 텐데 궁극적으로 실제로 조작변인과 통제변인 중에 원인이 된 친구는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그렇죠. 조작변인이겠죠. 이게 원인이에요. 실제로는. 왜? 얘는 그렇게 안 낸 거니까.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독립변인이 원인이다 해도 맞는 말이고요. 조작변인이 원인이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실험에서 나왔어. 결과 자료 나오겠지? 4번 자료 해석. 당연히 자료가 나오겠죠. 그죠? 자료 해석이 했어. 자료 해석을 해가지고는 만약에 내가 세운 가설에 합당하게 자료가 나왔다면 바로 뭐 하면 돼요? 실험 종료하고 결론 내리면 돼.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내린 결론과는 다르게 자료가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린 결론과는 다르게 자료가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가가지고 가설을 다시 설정하면 돼요. 가설 재설정. 괜찮죠? 가설 다시 세우면 돼요. 다시 실험 진행하면 돼. 자료 해석이 나왔어. 그러면 자료를 토대로 뭐래요? 결론을 내리면 돼요. 결론 내리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결론 어떻게 나왔을까요? 면역력이 높아졌을까요? 안 높아졌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 실제 실험했어요, 이게. 이거, 어느 거? 해줘요, 빨리. 이거. 오, 진짜 놀랍게도 코딱지 먹었더니 면역력이 증가했어요. 실제로 데이터로 나왔어요. 코딱지 먹을래요? 먹을래요? 와,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 내렸어요. 결론 도출했어. 도출한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거에 의구심을 품은 많은 과학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밑에 적어놨어요. 결론 도출했죠. 자, 일반화라고 적혀있는 부분 뭐예요? 처음에 캐나다의 서스케처원 대학에서 2013년에 처음 연구를 했대요. 2013년에. 그런데 독일의 튜빙겐 연구소라는 곳이 있대요.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스트예요.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 곳인지 아시겠죠? 카이스트에서, 독일 카이스트야. 튜빙겐 연구소에서 2016년에 똑같이 연구를 또 한 번 더 했대요. 했더니 실질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내는 살균 효과가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까지 밝혀냈어요. 그걸 루그더닌이라고 부른대요. 코딱지 속에 그런 물질이 있대요. 괜찮죠? 밑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그 다음에 MIT 공대 알아요? MIT,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대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세계 1위 대학이죠. 각각 치과 대학 교수진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코딱지 가지고. 참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거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치과 대학, 그 다음에 MIT 공대 교수진과 협업을 해가지고는 어떤 연구 결과를 나타냈냐면 코딱지 속에 맨 처음 들어가는 곳은 입이야. 입에 있는 치아에 가장 먼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치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했더니 결과 어떻게 나왔게요? 충치 예방 효과도 있고 치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코딱지 속에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저는 이 논문도 읽어봤어요. 논문이 있어요. 실제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논문이. 그리고 그림도 막 그려져 있어. 막 치아 그림에다가 코딱지 이렇게 입혀져 있는 그림도 있고 막 있어요. 네. 실제로 연구를 했더니 코딱지를 먹으면 치아 건강에 좋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먹을래요? 그래도 안 먹을래요? 이게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네. 근데 왜 캐나다 학자만 연구를 하면 되지? 독일, 미국 하면서 왜 여러 나라가 심지어는 세계의 유명한 대학들이 나서가지고 연구를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왜 여러 번 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봐봐. 옛날에 한때 그 논란 중에 하나였던 것 중에 유명한 논란이 하나 있었어요.
비타민 C를 먹으면 감기 예방이 된대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비타민 C라고 인터넷 논문 사이트에 치면요, 연구 결과가 진짜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비타민 C에 대해서 아니 한 번만 연구하면 되지 왜 여러 번 할까요? 이게 연구자에 따라서, 연구 환경에 따라서, 연구자가 어떤 사람에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한 방법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결론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진리가 있을 거야. 진리, 알 수 없는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찾아 나가려면은 연구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죠. 이게 마치 있다, 없다와 같이 이분법적인 어떤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까이 다가가는 개념이에요. 정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개념 알았어가 아니라 개념을 점차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돼요? 네. 저도 사실 뭐 공부를 정말 교수님처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세상에 이제 공부하다가 이런 걸 느꼈어요.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와, 내가 뭐 공부를 이만큼 많이 했는데 와, 난 다 알아. 와, 나는 완전히 자신감이 막 뿜뿜해가지고는 와, 나는 뭐 다 알아 하면서 되게 자신감이 넘쳤다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까지 쭉 진행하면서 내가 점점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보가 된다는 느낌.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할 때쯤에는 나는 이런 느낌,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러고 졸업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졸업을 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물어봐. 야, 생물학과 대학원까지 나왔다며? 예. 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알겠네? 잘 몰라. 이래요. 잘 몰라. 이래요. 이런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몰라요. 그리고 그냥 진리에 다가갈 뿐인 거지 그 진리를 내가 완벽하게 안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공부라는 것은 내가 모름을 알아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느꼈었어요. 공부할 때. 마찬가지예요. 학문도 여러 번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떠한 진리에 다가가는 거고, 그러한 진리에 다가가려면 여러 번 연구, 많은 다양한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돼. 이러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우리 책에는 일반화라고 불러요. 그게 책에 딱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설명이 별로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좀 딴 얘기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라고요? 일반화. 일반화는 뭐다? 반복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옳은 것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괜찮죠? 오케이. 자, 책 볼게요. 책의 26페이지. 자, 거기 있는 줄글 안 보고요. 거기에 있는 그림만 볼게요. 그림만. 자, 가운데 보면은 그림 나와 있죠. 자연현상 관찰, 관찰 주제 선정, 관찰 방법과 절차 고안, 관찰 수행, 관찰 결과, 결론 도출. 다 뭐 하는 거예요? 관찰. 보고 결론 내는 거예요. 27페이지. 27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 연역적 탐구 방법의 그림 볼 거예요. 자, 자연현상 관찰, 자, 문제 인식, 그다음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이 실험이겠죠. 자, 실험 진행하고 결과 나온 거 해석하고 만약에 옳지 않으면 가설 수정해서 가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 도출내고 일반화까지. 아시겠죠? 오케이.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귀납 탐구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연역 탐구의 순서는 외우셔야 돼요. 요건 체크를 해주세요. 요거는 방금 읽었던 이 그림은 외우셔라.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에 보시면 대조 실험에서 중간에 실험군과 대조군 표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그거 볼 거예요. 자, 실험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 조건을 변화시킨 집단. 그죠? 내가 뭔가 알려고 했어. 자, 코딱지를 먹으면 면역력 증가하는데 코딱지를 먹인 게 실험군, 안 먹인 게 대조군. 됐죠? 내가 어떤 지역에 붕어가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어. 그럼 붕어를 넣은 연못과 안 넣은 연못이 있겠죠. 그럼 붕어를 넣은 영역이 뭐가 돼요? 연못이 뭐가 돼? 실험군 되겠죠. 붕어의 영향을 알고 싶은 거니까. 정말 이해되셨죠? 이런 거예요. 대조군,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 아무것도 안 한 집단 얘기하는 거죠.
자, 변인 두 가지가 있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는데 독립변인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조작변인과 통제변인. 자, 조작변인은 뭐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에서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시킨 변인. 아까 같은 경우에는 코딱지를 먹인 거 맞죠? 통제변인,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변이. 오케이, 일정하게 유지 뭐다? 나머지 다 맞춘다 이 말이겠죠. 종속변인, 조작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변인으로 실험 결과에 해당한다. 결과 맞죠? 아까 독립변인이 원인이 되어 종속변인으로서 결과가 도출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실험군, 대조군 개념, 그다음 조작변인, 통제변인, 용어, 그다음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에는 이런 용어들을 대놓고 나와요. 아시겠죠? 대놓고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29페이지, 28페이지 오른쪽 날개에 보시면 결론의 일반화 보이시죠? 결론의 일반화. 귀납적 탐구 방법이나 연역적 탐구 방법을 통해 얻은 결론이 일반화된 과학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학자의 반복적인 결론이 있어야 한다. 됐죠? 결론의 일반화까지 됐고 29페이지 넘어갈게요. 29페이지. 자, 거기 보면은 연역적 탐구 방법을 이용한 생명과학 연구라고 해서 쭉 설명이 몇 가지가 나와요. 1번 파스테르 백신 연구, 에이크만. 3번 플레밍 실험 관련된 거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에이크만만 좀 볼게요. 에이크만. 2번 에이크만. 에이크만은 각기병 증세를 보이던 닭들이 모이가 백미에서 현미로 바뀐 후에 건강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자, 현미랑 백미죠. 그러면 실험군에는 뭘 넣어야 돼요? 현미를 먹여야 되고 대조군에는 백미를 먹여야 돼. 나머지는 어떻게 해줘야 돼? 다 똑같이 맞춰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현미를 먹였던 집단에서 각기병이 걸리지 않았어. 아, 그럼 내 말이 맞구나.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뭐예요? 연역 탐구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됐다. 이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까지 하고 마찬가지 집중 분석은 안 보셔도 돼요. 책에 33페이지에 보면은 개념모아 정리하기 하기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개념모아 정리하기 꼭 푸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34, 35페이지 나와 있는 개념 기본 문제 반드시 푸셔야 돼요. 이거 숙제예요, 숙제.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페이지에는 개념 적용 문제하고 그 뒤에 통합 실전 문제 보이시죠? 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안 푸셔도 돼요. 그리고 재수다, 삼수다 하시는 분들은 푸신 다음에 따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뒤에 보면은 44페이지에 사고력 확장 문제 있어요. 요거는 풀지 마세요. 그냥 이건 누구나 다 풀지 마세요. 이건 뭐 안 풀어도 돼요. 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파트 진행할게요.